마지막은 에렌 예거입니다. 현실 법 기준으로 보면 의미가 없어지는 구간입니다. 에렌은 단순히 한 도시를 부순 게 아니라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최소 몇 년형부터 최악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형량이 올라갈 수 있는지 가벼운 수준부터 시작해서 점점 심각해지는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히어로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캐릭터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범죄로 기소된다면 과연 몇 년형을 받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봐왔던 만화 캐릭터들이 현실 법 기준으로 보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최소 몇 년형부터 최악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형량이 올라갈 수 있는지 가벼운 수준부터 시작해서 점점 심각해지는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은 이 정도면 그냥 벌금 아니야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뒤로 갈수록 형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가장 가벼운 케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짱구입니다. 짱구를 보면 길거리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는다던가 엉덩이를 흔드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어른들 앞에서도 하고 공원이나 길거리처럼 사람 많은 곳에서도 계속 반복합니다. 이걸 현실 기준으로 보면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짱구는 너무 어려서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진 않겠지만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엄연히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포켓몬스터의 지우입니다. 지우는 여행을 다니면서 포켓몬을 잡고 훈련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게 일상이죠. 이걸 현실 기준으로 보면 그냥 게임이 아니라 동물을 잡아서 서로 싸움을 시키는 형식입니다.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건 동물 학대 그리고 동물 싸움 유사 행위입니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포켓몬 배틀이 대회처럼 열리고 관중이 모이고 흥행 구조가 붙으면 이건 단순 싸움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종의 도박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도박 장소 개설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포켓몬이 과연 법적으로 동물로 인정되느냐입니다. 포켓몬을 보면 식물처럼 생긴 것도 있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있고 아예 정체가 애매한 존재들도 많죠.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처벌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도박장 개설죄로는 처벌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벌금형 또는 징역 2, 3년 정도의 리스크, 이 정도 선에서 정리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다음은 스펀지밥입니다. 스펀지밥을 보면 운전면허 시험을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히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운전만 하면 사고를 냅니다. 앞차 들이받고 옆차 받고 도로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장면이 계속 나오죠. 이걸 현실 기준으로 보면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무면허 운전부터 걸립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운전 스타일을 보면 급정거, 급출발, 차선을 마구잡이로 넘나들고 이건 난폭 운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고로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까지 들어갑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리하면 무면허 운전, 난폭 운전, 사고까지 붙어서 실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죄질입니다. 다음은 도라에몽입니다. 도라에몽 하면 어디로든 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문 하나 열면 남의 집이든 학교든 어디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걸 현실 기준으로 보면 그냥 편한 도구가 아니라 바로 주거 침입입니다. 허락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근데 도라에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밀 도구를 이용해서 물건을 가져오거나 필요한 걸 만들어서 쓰는 장면도 많죠. 이걸 상황에 따라 절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시험 답안을 바꿔준다거나 결과를 조작한 설정까지 끌어오면 사문서 위조 변조나 업무방해 행위까지 붙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리를 해보면 주거침입, 절도, 문서 위변조, 업무방해까지 붙어서 경합범 가중이 되면 실형 7년에서 9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나루토입니다. 나루토는 싸움만 시작하면 그냥 주먹 몇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물이 날아가고 땅이 갈라지고 대형 폭발까지 이어지는 전투들이 기본입니다. 이걸 현실 기준으로 보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재산 파괴, 공공위험, 그리고 상해가 한 번에 묶여서 들어갑니다. 먼저 건물이나 시설을 부수는 건 재물 손괴로 3년 이하의 징역, 여기에 폭발이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공공위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크게 다치면 상해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추가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루토는 싸움 한 번 할 때마다 이 정도 규모가 반복됩니다. 이는 상습범에 해당하게 되어 형량이 상당히 가중되게 됩니다.
다음은 루피입니다. 루피는 기본 설정 자체가 해적입니다. 약탈, 침입, 폭행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캐릭터입니다. 이는 형법상 해상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해상 강도는 기본적으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였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은 LN 예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몇 년형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구간입니다. LN은 단순히 한 도시를 부순 게 아니라 땅 울림을 통해 전 세계 인류의 약 80%를 죽였습니다. 이거 현실 기준으로 보면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인류 단위의 대량 살상입니다. 한국 형법 기준으로 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규모입니다.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수억 명 단위로 들어가는 순간 사실상 계산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처음 짱구는 1년 이하의 징역에서 시작했는데 마지막 LN은 형량이 의미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행동 하나가 아니라 그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 그리고 그 규모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건 단순히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느냐까지 같이 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히어로 박진우 변호사였습니다.